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 강도 저감 계수를 고려한 이제 PM 상관도까지 그려보고 이제 이번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너무 진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PM 상관도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밸런스 포인트, 균형 파괴. 그쵸? 여기가 균형 파괴. 일로 갈 때 압축 파괴. 여기로 갈 때 인장 파괴. 그쵸? 그리고 여기일 때 축강도, 온리 압축. 되고 중립축은 무한대. 그쵸? 반대로 여기는 인장축, 인장은 철근만 저항한다. 그리고 중립축을 생각하면 거의 0이겠죠. 왜냐면 C는 중립축 C는 압축 영역을 의미하는데 인장으로만 땡기면 어떻게 돼요? 압축 영역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0에 가까워지고 편심으로 따지면 여기가 거의 0에 가까워지고 그쵸? 이 기울기로 따지면 이게 편심이니까 일로 갈수록 이 X축 MP 일로 갈수록 E가 뭐 무한대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여기 모멘트가 그때 이게 보처럼 거동하는데 여기서는 C = 0이 아닙니다. 그쵸? 특정 뭐 대략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C가 작다. 0은 아니고 C가 작다 라는 거까지 했고 이제 강도 저항계수 하니까 결국 우리는 PM 상관도에서 설계 디자인 캐퍼시티는 어떻게 돼요? by PN and by MN. 여기서 요 파이는 강도 저항계수는 동일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쭉 내려올 거라고요. 얼마만큼? 압축 지배 구간에선 0.65만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0.65. 둘 다 그죠? 여기 하나하나가 점 하나하나가 뭐예요? PN, MN이 되는데 여기다가 0.65를 다 곱한 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요. 그쵸?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는 0.65씩 강도 저항 계수가 발현되고 이 밸런스 포인트를 중심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중심으로는 이제 압축 파괴에서 이렇게 인장 파괴가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보셨죠? 이거 앞에 정리해서 여기가 0.65 여기가 ES 입실론 Y 여기가 0.005의 강도 저항계수 Y축이 파이가 되고 0.85가 되니까 0.65에서 0.85까지 힘지배로 바뀌는 구간이 되니까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여긴 요렇게 다른 색으로 약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죠? 이 그림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대략 뭐 이렇게 되겠죠? 즉 여기서 인장측 좀 빼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다시 한번 요 상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비슷하게 0.65 압축 파괴. 그죠? 그리고 밸런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0.65에서 0.85까지 변하니까
점점 강도 저감 계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오면서 강도 저감 계수가 파이가 커진다고요. 그쵸?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죠? 오히려 그림이 너무 두꺼워서 더 안 보이는데 그죠? 그죠? 살짝 다시 그려보면, 즉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다가, 그죠?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쭉 많이 감소하다가 여기 밸런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어떻게 감소한다고요? 점점 감소가 줄어든다. 그쵸? 예를 들어서 강도 저감계수가 뭐예요? 내가 만약에 강도가 100이다라고 했을 때 0.65면 이 압축 지배에서는 강도를 몇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65밖에 볼 수 없다는 거고, 인장 지배로 넘어가는 순간 최대 65에서 몇 가지 볼 수 있게끔 변하는 거예요? 85까지 볼 수 있도록 변하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디자인, 요 지금 요 녀석의 녹색으로 쭉 이렇게 돼서 살짝 점점 모양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 그쵸? 그죠? 어느 순간 되면 다 0.85겠죠? 당연히 이 인장 측도 몇이에요? 0.85입니다. 강도 저감계수는. 그쵸? 그런 식으로 모양이 전이 되는 구간, 0.6에서 점점 0.85까지는 뭔가 점점점 내가 100짜리 강도라면 65에서 85까지 변화하니까 요게 점점 더 많이 봐줄 수 있게끔 생기는 구간이 있겠다 라는 거를 강도 저감계수가 되고, 즉 이 전정리에서 뭐예요? 변형률의 분포를 뭘 통해 하라고요? 밸런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변형률이 어떻게 되겠다, 분포가 점점점 인장지배로 변하겠네. 그죠? 인장지배로 변한다면 밸런스 포인트에서 철근이 딱 항복한 시점으로 해서 점점 철근이 더 많이 변형하겠다. 그러므로 해서 강도 저감계수도 바뀔 테고, 즉 0.65에서 점점 0.85로 가는 구간이 있겠다. 뭐를 중심으로요? 밸런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설계 캐퍼시티, PM 상간도에서 설계 강도도 그렇게 점점 전이 되는 구간이 있겠다. 대신 밸런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 위쪽은 다 0.65만큼 감소하겠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모양이랑 다른 건 여기서 0.65만큼 내려오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되죠. 보통 우리가 보는 디자인 캐퍼시티는 이렇게 되죠. 왜 그래요 이거? 딱 수직으로 잘리죠. 잘려서 이렇게 꺾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0.65에 대한, 즉 압축 강도가 만약 P0라고 하면 만약에 0.65다. 그죠? 물론 나선으로, 그죠? 나선 철근으로 보강돼 있으면 0.70이 되겠죠? 0.70이 되는 건데, 그냥 띠철근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강도 저감계수가 0. 좀 알아보기 쉬운 색으로 0. 색을 보기에도 잘 안 보이는 0.65가 된다고. 0.6 P0가 되겠죠? 요 압축 강도가 만약 P0라고 하면, 만약에,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둥 처음 할 때 압축 강도는 또 뭐 있어요? 기둥이 아무리 똑바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올라가다 보면 뭐가 생겨요? 최소적으로
최소 편심이 있다고 했죠. 최소 편심이 있다. 최소 편심. 최소 편심이 있어서 여기서 또 얼마가 들어가요? 최소 편심 강도할 때 0.8. 이게 띠철근일 때 0.8, 0.85는 나선, 스파이럴일 때 0.85 이렇게 있어서 강도 구할 때도 그냥 강도 저항계수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기둥은 굉장히, 이 기둥은 무너지는 순간 파괴되면 굉장히 취성적으로 파괴되니까 압축 쪽에서는 여기서 최소 편심도 고려해서 여기다 0.8. 그래서 기둥 축강도 계산하는 거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둥은 기껏해야 한 몇 프로 정도요? 거의 5, 60% 거의 절반, 자기 강도의 절반 정도로 설계한다. 안전하게 최소 편심도 봐주고 강도 저항계수도 가장 낮게 취성파괴로 생각해서 압축집에 생각해서 0.65까지 봐주고, 그쵸? 그래서 여기 0.65까지 내리고 한 번 더 최소 편심 80%까지 쫙 나눠서 이렇게 걷죠.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는 모습은 점점 낙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이 됐죠. 그죠? 얼핏 보면 이런 모양이지만 우리는 뭐까지 알 수 있어요? 밸런스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0.65에서 0.85까지 변하는, 이렇게 되는, 살짝 점점 이렇게 변하는 구간도 있다 라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요 모양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거까지 알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계 강도를 알았다면 이제 아무래도 좀 지우고, 펜이 안 써지는데. 펜이 안 써지면 펜이 펜이 안 써지는데. 되네요 이제. 갑자기 이제 마무리인데 펜이 안 써지는. 그죠? 즉 이렇게 해서 여기서 대략 이렇게 있고 디자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이제 뭐예요? 실제적으로 PU와 MU, 그죠? 외부에서 있는 하중조합을 딱 했을 때 이 안쪽에 있어야 뭐다? 설계 OK다. 즉 우리가 이 빨간색은 뭐다? 파이 PN and 파이 MN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사실 PM 상관도 일단 이 기본적으로 오는 형태는 저희가 기둥에서 배우는 건 그래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요런 거 요런 형태가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이 휨이라는 게, 그죠? 처음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고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도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게 있고, 만약에 요런 형태다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요런 형태다라고 하면 이 X축에 대한 힘과 Y축에 대한 힘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장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면 실제로 이 각 방향에 대해서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만약 강축이 일단 설계 스펙트럼이 아니고 설계 강도는 이렇게 빼고 그냥 비교해 보면
이렇게 슉 됐다라고 하면 MP라고 하면 요 빨간색이 이 녀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X축 이라고 하면 실제로 요 파란색 이렇게 휘는 이 파란색은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약축에 대해서는 실제로 축광도랑 인장강도는 같겠죠. 즉 이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다를 거라고요. 그쵸? 이게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거 하나고 다르겠죠? 다르다. 아, 축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처음에 할 때는 하나의 축에 대해서 X축 힘에 대해서 계산하고 Y축 힘에 대해서 계산해서 그쵸? 손으로도 계산할 수 있었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알아둬야 될 첫 번째가 축에 따라서 달랐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사각형 단면이고 대칭적으로 철근이 배근되어 있으면 각 방향에 대한 저항력은 동일하겠다. 그래서 축에 따라 다르다 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축 1축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어떤 기둥이 있으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그냥 생각해봐도 3차원으로 건물이 있어요. 만약에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지진이 일로도 오고 일로도죠. 만약에 지진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즉 양쪽 방향에서 동시에 막 흔들리죠.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는 이쪽 힘과 이쪽 힘은 어떻게 와요? 동시에 온다고. 동시에. 우리는 처음 배울 때 하나의 축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론적인 걸 배우고 하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온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도 더듬는데 바이액시얼 밴딩, 즉 이축 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럴 수 있겠다. 실제로 우리가 PM 커브를 배우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쪽 축에 대해서 휘는 거에 대해서 계산하고 막 PM 커브 작성해보고 손으로도 계산해보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설계라고 할 때는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고요? 얘네가 동시에 온다. 동시에 온다 라는 거. 일단 그것까지만 기억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바이액시얼 이축 힘에 대해서 그쵸? 그렇게 동시에 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동시에 오는 이축 힘에 대해서도 고려를 어떻게 해줄까 라는 거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단면이 항상 직사각형인 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사각형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이거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기억해야 될 게 바로 E형 벽체가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동일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고, 그쵸? 만약에 내부에 뭐 코어가, 그죠? 벽체도 이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철근 이렇게 있는 게 이 아까 좀 전에 그린 강축 약축이랑 동일한 거죠. 그쵸? 대부분 하지만 벽체 같은 경우는 여기 긴 강축 방향으로는 저항력이 거의 대부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한다 했을 때 만약에 코어 벽체가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뭐 이런 평면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지진이 막 왔다라고 하면 그쵸? 벽체도 뭐 PM 상관도로 검토가 될 텐데 그냥 단순히 이 녀석이 얘 이렇게 돼 있겠네. 이 녀석 이렇게 된 걸로 요거에 대해서 PM 상관도 작성해서 검토하면 되겠네 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녀석은 이렇게 거동하는 거라고요. 즉
이 단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단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이런 모양 백은 막 돼 있고 그죠? 이런 모양에 대한 만약에 이쪽으로 힘이 작성한다 그러면 똑같이 뭐 이렇게 변형률이 작성해서 우리가 압축대에 여기 있는 뭐 철근을 고려해줘서 하는 것에 대한 단면 해석을 하고 검토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해석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이형벽체에 대한 것도 아직 고려를 제대로 못 해주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각각 단일 벽체로도 이거를 설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얘는 각각 벽체가 이렇게 떨어져서 거동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함께 하나의 부재로서 거동할 수 있다. 충분히. 그쵸? 그런 거를 이형벽체라고 하고 설계 때 이거를 이형벽체로 고려해줘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쵸? 그죠? 그것까지. 그죠? 그래서 3번은 우리가 가장 시작은 기본적인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PM상관도를 작성하지만 우리가 같은 PM상관도의 어떤 변형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론들, 변형 적합성이라던가 이런 건 동일하지만 우리가 만나게 될 단면은 실제로 이렇게 L자, T자 즉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이형벽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런 이형벽체 같은 경우는 PM상관도 자체의 모양도 어떻다고요? 예측할 수 없는 모양. 예상 못한 PM 커브를 볼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쵸? 그래서 꼭 나중에 이제 이형벽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건데 그쵸? 이렇게 저희가 이번 정리에서는 PM상관도를 통해서 지금 3개째인데 마지막인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변형률이 어떻게 되고 중립축이 어떻게 되고 편심이 어떻게 되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쵸? 실제로 PM상관도를 그려서 그 안에서 강도 저감계수가 어떻게 되고 압축 파괴가 어떻게 되고 인장 파괴가 어떻게 되고 그죠? 최소 편심을 고려하기 때문에 설계 강도에 대한 디자인 캐퍼시티는 어떤 모양으로 생기는 것까지 예측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런 게 우리가 그렸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축에 따라 다르다. 두 번째는 그 각각이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고 서로 동시에 오기 때문에 이축힘, 즉 바이액시얼 밴딩에 대해서 검토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면이 늘 항상 단순한 건 아니고 우리가 만나게 될 단면 중에는 이상한 T자나 L자나 R형 모양 같은 이형벽체도 있다. 그리고 그 이형벽체의 PM상관도의 모습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모양일 수도 있다까지. 그쵸?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PM상관도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